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림피아드 문제랑 또 창의 문제 그런 걸 많이 풀어보면서 저기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곳인가? 난 나 같은 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입학이 다가오잖아요. 그동안 뭔가 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했던 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입학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잠깐만 여기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잠깐만 쉬어요. 저 뒤에서 잠깐만 쉬어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이름이 뭐지? 류재민입니다. 재민이요. 유재민. 그 과학고등학교 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네. 공부는 언제부터 했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영재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거기서 다 연구해 볼 수 있고 또 실력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사귀어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평소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뭐 글 읽는 거 그런 거보다 수학, 과학 해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연구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술 동아리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고등학교들이랑 다르니까 지원해봤어요. 그럼 주로 이게 그 과학 쪽 같은 경우에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지? 전 물리 쪽이 좀 마음이 갔어요. 과학 중에서 물리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물리에. 네. 서울과학고 추천도서에 얽힘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갖고 한번 읽어봤는데 양자역학을 약간 역사의 흐름대로 잘 설명을 해줘갖고 약간 소설책 읽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물리 현상에 관한 설명도 자세히 해줘갖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물리는 뭐 역학 파트도 있고 전자기 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냥 역학 파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학은 실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거를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딱 보면서 평소에 왜 그랬는지 몰라서 궁금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몰랐던 거를 딱 식이나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런 게 참 좋아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가면 또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해. 24시간 같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한번 해소해 나갈까? 저 근데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니고 약간 원한을 담아두지가 않아갖고 상대한테 상처가 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숙사 생활이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룸메이트로 지내야 되고 같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약간 좀 충돌이나 마찰 그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교우 관계는 잘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네. 중학교 때는 뭐 집에서 다녔으니까. 네. 과학자도 옛날에는 혼자 연구를 했잖아요. 지금 혼자 연구하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격이 이게 사람들하고 좀 잘 못 어울리는 성격이면 연구도 힘들고 같이 나중에 일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갈등이 없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느냐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하버드 합격을 한 거야. 하버드를. 근데 성적이 중간밖에 안 돼. 왜 합격을 했냐 보니까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거야. 그럼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여학생이 뭘 입증을 했냐면 나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농구팀을 내가 조직을 했다. 아,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농구팀 하나 조직하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농구팀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을 리더십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공부만 했지만 이런 리더십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네. 그래야 큰 이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형석의 경쟁자는 누굴까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다 경쟁자가 아닐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일 거다. 네. 조금 더 크게 보면 더 큰 경쟁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동료이기도 하고 조금 더 크게 보면 더 큰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 더 큰 경쟁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으냐면 선생님은 저기 이제 수원에 가면 경기과학고등학교라고 아,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제 수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이제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봤어. 이렇게 그냥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그냥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과학고등학교 애들은 꿈이 뭐 나사 같은 데 근무를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지. 그 꿈을 이루는 애들도 많고 부렁소과학고등학교라고 들어봤어 혹시? 아, 아니요. 안 들어봤지 이게. 뉴욕에 가면 여러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부렁소과학고등학교는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8명이야. 아, 우리나라에는 과학 쪽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근데 내가 거기 학생들도 인터뷰도 해보고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느낌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서울과학고등학교나 경기과학고등학교 애들이 선생님 보기엔 더 똑똑해. 근데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이 안 나와. 왜 그런가 봤더니 걔들은 세계를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동네 애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뭐 서울과학고 내에서 이렇게 공부만 내신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면 꿈이 작잖아. 꿈이 크면 뭔가 이루는 것도 큰데 꿈이 작으면 이루는 것도 적어.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가면 조금 멀리 높이 이런 교류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영어가 좀 될까? 영어를 자신은 없네요. 아무래도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가 칠 수밖에 없긴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기사가 난 게 있어. 한 몇 년 전에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나온 친구들이 영어가 안 돼서 중간에 휴학하는 애들도 많고 상위권 대학 못 가는 애들도 많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좀 절름발이로 공부를 한 거지. 과학고등학교 가서 계속 수학과학만 공부하면 삼류과학자가 되는 거야. 그냥 수학과학만 잘하는 애들은 많거든. 그 세계인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영어도 조금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생활 영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꼭 그렇게 경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물리나 수학이나 이런 쪽에. 그럼 주로 이제 학업 스케줄을 짜거나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혼자서 하는 건가? 뭐 주로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거냐니까. 엄마랑 상의를 할 때도 있고, 네. 네, 혼자서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편이에요. 저는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같이 짜는 편이에요. 과학고등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엄마가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엄마 벗어나야 되겠지. 본인이 잘 알잖아.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못하고 하는 건 본인이 학습해 가는 건 잘 아니까 네. 혼자서 스케줄을 짜보고 해보고 뭐 실패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조금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니까 조금 심한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이 하고 싶은 게 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있고 그냥 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자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 쪽을 공부를 했다가 다시 다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데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 아까 보니까 물리 쪽에 좀 관심이 있어.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게 물리학과만 물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 공대 대부분이 물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걸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거야. 예, 영재학교에는 내신을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상관없는 학교야. 영재학교는 선생님이 의지만 있으면 상대평가 아니고도 점수도 줄 수도 있거든. 그게 영재학교는 재능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내신에 쫓기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다른 것도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입학하면 공부랑 쉬는 시간 뭐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와 나는 가서 뭐 공부만 해야 돼 그렇지는 않고 다른 학교처럼 이렇게 뭐 취미 활동도 동아리 활동 다 할 수 있고 그럴 시간이 충분한 거지.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충분히 그게도 재미가 있어. 선생님이 조금 오늘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금 글로벌한 상대를 대상으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게 길러 나가는 건 이런 훈련을 한 3년 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냥 평범한 과학자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한 건 정말 대단한 이거 꼭 축하를 할게.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하고. 네. 그래. 처음에 약간 여기 앉았을 때 뭔가 말 잘못하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약간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좀 면접을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많이 무서운 꿈 같았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합격하기 전에 지필 시험 보는 꿈을 꾼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 막 결과를 보려고 그랬었는데 딱 깨가지고 보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마음감이 교차할 것 같긴 해요. 다시 면접을 보고 시험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위기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좋은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다는 생각이 좀 안도감이 들었고 또 가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크게 와닿았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회에 나아가서 세계에서 적응하면서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